조선의 제3대 국왕 태종 이방원, 왕자의 난을 통해 왕권을 쥐고 조선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는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며 개혁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결단은 항상 충돌과 갈등을 동반하고 있었다. 태종이 침전에서 무겁게 앉아 국사를 검토하고 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라. 전하,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바를 보고드리러 왔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전하, 각 9년의 사족들이 왕권 강화를 우려하며 불만을 품고 있사옵니다. 특히 사관원의 권한 확대와 육조 직계제 시행이 그들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사옵니다. 그들이 감히 왕권에 반발한다고? 내 모든 결정은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들이 불만을 품는다면 내가 직접 응징하겠다. 전하, 사족들을 무리하게 억누르면 지방 민심이 흔들릴 우려가 있사옵니다. 민심이 흔들린다면 바로 잡으면 그만이다. 백성들은 강한 왕을 원한다. 나약한 군주는 이 조선을 지킬 수가 없다. 지방에서는 사족들이 관아에 모여 태종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자가 어찌 왕다운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손에는 여전히 형제의 피가 묻어있네. 그런 자를 어찌 군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 윤중공,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시오. 전하가 강압적이라는 건 나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그의 개혁이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만큼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소? 백성을 위한 것이라. 박형공,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시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족을 몰락시키고 권력을 독점하라는 속셈 아니겠소? 사관원의 감찰이 우리 집안 곳간까지 뒤지는 형국이오. 심지어 내 아들 윤도를 끌고 가 조사했단 말이오. 그렇다고 해서 무력으로 맞서겠다는 것이오? 내 생각엔 아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왕권이 강하다 하나 아무리 그래도 사족 전체를 적으로 돌릴 용기는 없을 것이오. 두 분 다 진정하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 사족을 짓밟으려는 왕의 의도는 분명하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움직이면 반란으로 몰릴 위험이 있을 것이오. 최연공, 나는 이미 결심했어.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 자손은 더 이상 사족이 아니라 노비처럼 살게 될 것이오. 왕은 이제 간관을 이용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짓밟고 있어. 우리가 병사를 모으고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가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못 움직였다가는 사족 전체를 몰락시킬 수도 있어. 박형공,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잘못이오. 왕은 결코 대화로 설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니오. 그의 칼은 대화가 아닌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오. 윤중공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병사를 모은다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오. 나는 왕과 직접 마주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오. 우리가 진심으로 나라를 위한다고 말한다면 듣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오. 나라를 위한다고? 그는 나라가 아니라 왕권을 위하는 자요. 우리가 상소를 올리면 그 결과는 뻔하오. 왕이 아니라 왕의 간관들이 우리의 목을 조이게 될 것이오. 나는 최연공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오. 무력 충돌은 너무 위험한 도박이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기틀을 세우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요. 우리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조정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어. 이런 정신머리 없는 자들, 적을 만들지 않으려다 적에게 휘둘리는 꼴이 될 것이오. 나라가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과 사족의 것이라는 걸 그에게 알려줘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좋소, 윤중공. 나도 병사들을 준비하겠소. 다만 우리가 이 일을 서둘러서는 안 돼요. 군대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왕에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겠소. 이 일이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할 것이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왕에게 끌려가는 것도 답이 아니니 병사들을 준비하는 것은 동의하겠소. 나리! 왕의 군대가 이미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군현 곳곳을 봉쇄하며 병정을 배치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왕이 벌써 손을 썼단 말인가? 역시 왕이다.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먼저 움직였군. 이제 우리의 선택은 더 좁아졌소. 좁아졌다! 이제 선택이란 없어! 모두 일어나 병사를 소집하시오! 우리가 죽더라도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하오.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소. 윤중공, 최연공, 무사하길 빌겠소. 궁한 태종이 어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 사족들이 병사를 모으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반란을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그 뿌리를 내 직접 뽑을 것이다. 전하, 사족들의 힘은 지방 통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옵니다. 그들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대화로 설득하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설득? 내가 대화로 왕자의 난을 평정했는가? 그들은 내 결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칼에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하, 강경한 방법은 민심을 동요시킬 위험이 크옵니다. 민심은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것이다. 지방의 모든 군현에 명을 내려라. 반란의 조짐이 보이는 자들은 즉시 체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 전하, 사족들이 각 군현에 방어 진지를 쌓고 병사를 모으고 있사옵니다. 조속히 진압하지 않으면 더 큰 반란으로 번질 것이옵니다. 좋다. 내가 직접 나선다. 이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내 똑똑히 보여주겠다. 전하, 만약 그들을 진압하지 못한다면 더 큰 혼란이. 혼란을 두려워한다면 왕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방원, 아니 왕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의 의지를 알리겠다. 윤중과 박현, 최연이 반란의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왕의 군대가 곧 들이닥칠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면 모두 끝나는 것이야. 병사들의 사기가 그리 높지 않소. 이 싸움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지 못하면 오래 버티기 어렵소. 왕의 군대는 훈련된 정예병들이다.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무모한 일이요.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두렵소. 우리가 무모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요. 우리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지키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병사들에게 똑똑히 말하시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단지 사족의 권리가 아니라 이 조선의 뿌리라고. 그 말을 백성이 믿겠소. 그들에게는 왕권이 곧 나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큰 명분을 만들어야 하오. 왕의 개혁이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칼이 지방 사족만 겨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백성의 땀과 눈물까지도 모두 착취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야 하오. 왕의 군대가 성문 앞에 다다랐다.
좋다. 모두 준비하라. 끝까지 싸워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겠다. 태종의 군대와 사족들이 모은 병사들이 충돌하고 있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용서하지 말아라. 모두를 포위하고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전하, 적의 병력이 상당히 많사옵니다. 겁먹지 말아라.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라. 단 한 놈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방원! 네가 말하는 조선의 질서가 무엇이냐? 우리를 노비처럼 다스리려는 것이 질서인가? 질서란 백성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희 사족이 탐욕을 위해 백성을 피로 물들였으면서 이제 와서 조선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방원 니놈이야말로 권력을 위해 피를 마시는 자가 아니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를 끝장낼 것이다! 사족들은 사로잡혀 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다. 주변에는 타들어가는 잿더미와 포로로 잡힌 반란군들이 보인다. 윤중, 박현, 최연. 감히 왕권에 도전하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너희가 일으킨 반란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죄악이다. 너희는 조선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너희 탐욕과 가문의 이익을 위해 싸웠을 뿐이다. 내가 세운 이 나라를 더럽히려 한 자들에게 용서는 없다. 이방원, 네가 이긴 것은 인정하겠다. 네 칼은 강했고 네 군대는 거셌다. 하지만 네 놈이 이겨서 얻은 것이 무엇이더냐? 조선의 백성들이 네 이름을 부르며 감탄할 것 같으냐? 네가 얻은 것은 왕좌의 외로움과 피비린내뿐이다. 윤중공의 말이 맞소. 강압으로 세운 왕자는 결국 무너지게 마련이요. 오늘 우리가 쳤다 해도 언젠간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것이오. 우리는 반란군이라 불렸으나 우리의 뜻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소. 당신은 왕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겠지만 우리는 지방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소. 백성은 칼을 두려워할지언정 그 마음까지 당신에게 바치진 않을 것이오. 네 말이 옳다, 윤중. 나는 이겼다. 그러나 너희가 이 승리를 헛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군. 힘으로 세운 왕자는 언젠가 무너진다 했느냐? 그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오늘 이 칼로 조선을 바로 세울 것이다. 너희의 말처럼 칼은 두려움을 만들지만 그 두려움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낳는다. 그리고 질서란 백성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질서라고 했느냐? 네 질서는 단지 네가 쥔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왕의 질서는 모래 위의 성과 같다는 걸 잊지 마라.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고? 너희가 탐욕으로 땅을 사고 백성을 착취하며 사치를 누릴 때 백성들이 너희를 어떻게 보았는지 알기나 하느냐? 그들의 마음은 이미 너희를 떠났다. 나는
그들의 등을 짓누르던 너희의 탐욕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것이다. 너희가 말하는 전통과 가문은 단지 허울에 불과하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강한 목소리로 말해도 당신의 칼은 결국 칼일 뿐이요. 당신이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조차도 칼날 위에 실린 거짓이오. 우리의 반란은 실패했어. 당신이 옳다고 믿고 당신의 방식으로 조선을 다스려 보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칼로 세운 질서는 칼로 무너질 뿐이오. 당신이 진정 백성을 위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얻는 날이 와야 할 것이오. 너희는 오늘로 끝이다. 너희의 이름은 이 땅의 기록에서 지워지고 너희 가문의 뿌리도 사라질 것이다. 조선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세운 이 나라는 백성의 피와 땀이 흘러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 내가 틀렸다면 나의 이름도 칼 위에서 사라질 것이리라. 태종의 침전. 고뇌에 빠진 태종이 혼잣말을 내뱉는다. 오늘도 피를 보았구나.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전하, 대신들과 관건들이 대동하여 아래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들라하라. 전하, 오늘의 결단은 백성을 위하는 길이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희생이 따르는 길은 왕실에도 큰 부담이 될까 염려되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가야 할 길 아니겠는가? 조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지금의 고통이 필요하다. 전하,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도 전하의 진심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도 이해하겠지. 조선을 위한 기림을. 이야기 끝났으면 나가 보거라. 왕이란 무엇인가? 백성의 어깨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침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여야 한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 홀로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 길을 택한 것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네. 나의 이름은 먼 훗날 잊혀질지라도 내가 세운 조선은 영원히 남아야 한다. 칼을 휘두르는 왕은 두려움을 사지만 두려움은 곧 질서를 만든다. 질서는 혼란을 잠재우고 혼란은 결국 백성을 고통에서 구원한다. 내가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백성의 눈물과 피로 젖은 이 땅 위에 더 단단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니.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왕자의 무게가 나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그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나 이방원,
나는 칼로 권력을 얻었고 이제 그 칼로 조선을 지킨다. 그 무엇도 이 나라를 흔들 수 없도록 나의 손으로 이 기틀을 세운다. 그러나 내 결단이 백성을 울게 한다면 그 눈물까지도 내 가슴에 새기겠다. 내가 가는 길은 고통으로 물들겠지만 이 나라의 내일은 찬란한 햇살로 빛나리라.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지만 그의 선택은 언제나 피와 고뇌로 얼룩졌다. 그러나 그가 세운 기틀은 이후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으니 어쩌면 정말로 백성을 위한 왕이었을지도 모른다.